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벤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 네.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찍으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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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 해제에 대한 영상을 찍기 이전에 네. 저희가 이전에 네, 이 네. 민주당이 조정 지역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 그렇죠. 네, 논의를 하고 있다. 미쳤다. 이 영상을 네. 미쳤다. 네. 강하게 찍었었죠. 네. 그런데 그 영상을 이제 올리는 날에 네. 정부에서 딱 규제 지역 해제를 발표를 했어요. 참 이 오비이락도 이런 오비이락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희 영상에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죠. 아, 진짜 네. 이렇게 많이 달린 댓글과 위협적인 내용과 진짜 마음이 참 일주일이 네. 참 굉장히 길었어요. 무겁게 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네. 저희가 그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하기 앞서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네. 소장님이 네. 해명을 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차분차분히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규제 지역을 만든 당사자는 누군가? 바로 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리고 규제 지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시장을 잡는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은 유튜버들이 규제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폭등했다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때 저는 아니다. 분명히 정부는 해야 될 일을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효과가 나고 있다. 비로소 효과가 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강하게 얘기했던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이 정부의 규제 정책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필요하기도 하다. 시장이 이걸 안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폭등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충분히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점을 먼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규제는 민주당이 했고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 당시 그 시장 상황에 문재인 정권은 어쩔 수 없었다. 네. 그런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게 누적 효과로 있어서 그렇죠. 효과가 있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자,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정부죠. 정부와 민주당이 그 어떤 스탠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입장을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한 것인데 먼저 이제 민주당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민주당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 규제 법안들을 만들었고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만들었던 거예요. 민주당이 속해 있는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시장을 잡는 효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가능하면 규제가 지속되는 게 조금 더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누가 됐든 당론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근데 이제 신문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국토위에 이제 소속해 있는 민주당 간사들이죠. 그분이 이제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합의된 내용들이 나오는 뉘앙스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규제 지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규제 지역 해제에 관한 논의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 제도를 적용을 했고 그리고 시장을 지금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전 영상에서도 그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만들었던 그렇죠. 거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비판했던 거고.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정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출범한 정부 입장은 어떠냐?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에요. 분명히 선거를 치를 때 규제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 완화도 하겠다라는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된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규제를 어떻게든
언젠가는 해제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규제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는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완전히 차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 국민의힘은 그 명분이 있었던 거죠. 공약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해제를 하겠다. 네. 근데 제가 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됐다. 그러면 오히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 해제를 굉장히 빨리 먼저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막 큰 네. 것부터 국민들이 원하는 것부터 그렇죠. 막 했을 그렇게 텐데. 되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겠냐? 다시 폭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규제 해제를 굉장히 약속은 지켜야 되고 시장도 잡아야 되고, 이 굉장히 딜레마전. 이게 같은 방향이 아닌 거예요. 반대 방향이란 말이에요. 반대 방향인 거를 시간을 조율하면서 이거를 적정하게 약속도 지키면서 시장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정말 잘 읽고 있구나 이거지. 무조건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규제를 해제하건 안 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하는 흔적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희룡 장관을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소장님은 네. 항상 지금까지 네. 윤 정부가 했던 행동들을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선에서 네. 규제를 해제했다, 되게 잘하고 있다. 딱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네네.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이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찍었듯이 네. 1년에 2번, 네. 상반기, 하반기, 6월, 12월에 이렇게 논의를 해서 해제 지역을 정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9월 말이라는 거죠. 네. 6월도 아닌 12월도 네. 아닌 9월 달에 정말 느닷없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발표를 했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민주당에 대한 영상을 찍었을 때도 이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6개월마다 한 번씩 이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 자료를 보면 거기에 민간 위원들이,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 위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정부와 이제 논의를 해요. 그래서 이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굉장히 이제 빨리 이 위원회를 열었고 이제 결과도 빨리 나오게 된 거죠. 이 안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행동이 나올 거라고 전혀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오비일학처럼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저의 영상이 올라가는 날 딱 진짜 전격적으로 규제 해제가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행동으로 봐서는 되게 신중하게 네. 규제를 좀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거는요. 네. 뭔가 되게 대폭, 약간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그렇죠. 게 맞을 정도로. 파격적이라는 네. 측면이 굉장히 좀 들어맞을 정도로 네. 굉장히 전격적이고 파격적이었습니다. 뭔가 성향이 바뀐 것처럼 네. 그렇게 약간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희가?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부를 좀 이해해야 된다. 좀 입장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나 아니면 저나 뭐 이렇게 입장차가 있는 게 뭐냐면, 구독자 중에는 완전히 방향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하락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정부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하락을 해라.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을 풀어준 것 자체가 이제 열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승을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규제 지역 해제나 이런 것들이 환영할 만한 입장인데, 또 보면은 또 불만 사항이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이미 방향을 정해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장에 대응을 못합니다. 저희가 항상 원하는 객관적인. 객관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서 대응이 중요한 거지, 입장을 정해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를 좀 이해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뭐라고 그동안에 얘기를 했냐면,
하락시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규제 지역 해제는 이런 거 반하는 건데 다시 상승으로 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논할 수가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시장 상황이 정부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해제를 한 측면은 뭐냐? 네. 시장이 지금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고민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방향은 잡았다는 거네요. 근데 이거를 어떤 강도를 지금 조절 중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착륙이 뭐냐면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거예요. 네. 연착륙은 서서히 하락하는 거고요. 네. 경착륙은 시장이 거의 폭락하듯이 내리꽂는 시장으로 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하락을 원하지만 항상 그 뒤에 뭘 붙였냐면 하락 안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락하는 건 바라지만 급격하게 내리꽂는 거는 정부는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네. 규제 지역을 해제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원했던 게 하락 네. 안정화를 원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어찌 됐든 지금 상황은 지금 네. 뭔가 서서히 정체기에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좀 연착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연착륙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항상 시장을 전망을 할 때 내년 정도 되어야 이제 본격적인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안에는 이제 금리나 뭐 대외 변수는 다 이제 생략을 한 겁니다. 그냥 시장 자체의 힘만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면 이제 거의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들어서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원인은 뭐냐? 네. 바로 금리죠. 금리가 그냥 서서히 많이 고금리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미 연준이 거의 미친 듯한 행동을, 자꾸 제가 미친 듯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너무 빠르게 지금 이 행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고 그래요. 또 일어날 걸 예상하고 네.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와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은 이제 범위로 가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높았어요. 같거나 좀 높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지금 금리 인상을 거의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올려도 이제 0.25나 이렇게 그냥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하면서 3.25에서 3.5죠. 이 정도로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월등하게 높아진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하느니 이제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는 상황. 그 다음에 0.25도 이제 불안한 상황. 그래서 지금 빅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5 정도는 적어도 0.5는 올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 가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라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이 금리 부분까지 같이 합쳐서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급 하락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걸 지금 생각합니다. 매수, 그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거래량인데, 지금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짧은 기간 지속되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역대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올해 22년이 출범하면서부터 거래량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락기 때도 거래량이 한 번 급감을 한 다음에 한 길어야 2, 3개월, 3개월 정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거래량이 상승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9월이 지금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9개월 동안 거래량이 늘질 않고 있어요. 서서히 더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진짜 경착륙이 우려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모아서 지금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소장님 항상 말씀하신 부동산 시장에는 네. 하락과 상승만 있지 안정기는 없다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정화를 노리기 위한
정부는 방법이었다. 정부는 어떻게든 안정화를 조금이라도 안정화된 상황에서 점진적인 하락을 원하는 거지 네. 급격한 하락은 정부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전격적인 규제 해제가 발표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입니다. 추측을 해보는 거죠. 저처럼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정말 이거 다시 올라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 네, 이런 네.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네. 이 정부의 생각을 읽어봤을 때는 네. 이게 너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그 방법이었다는 거죠. 자, 올리기 여기서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배짱이님이 규제 해제를 하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다른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을 때 어떤 요인 시장을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하는 요인이 발생한 상황과 시장 상황과는 어떤 게 우선적이냐? 시장 상황이 더 우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 하에서 규제 해제를 했을 때 바로 상승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제 정부가 판단했을 때는 규제 해제를 해도 바로 상승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네. 1부, 2부 나눠서 찍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이 민주당 저희 영상에 대한 네. 해명 아닌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과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갑자기 규제 지역을 해제하게 되었는지 네. 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에 대한 이제 일종의 뭐 지금 해명이 좀 들어갔는데 지금 해명을 요구한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럽지 않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민주당이 잘했다 아니면 뭐 전혀 네. 상관없는 거다 라고 그리고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가면 결국에는 아무 공부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방송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고 명성을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방송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해명을 하면서 제 안위를 위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이 영상으로 인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거나 아니면 강한 비판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감수해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결국에는 원칙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시든 욕을 하시든 어쨌든 그동안에 제가 겪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냥 충분히 감수하겠습니다. 감수하되 여기서 좀 받아 안을 분들은 받아 안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분명히 잘못한 게 맞습니다. 물론 당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특히 국토위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국토위에 있다라는 거는 국토부 안에 있는 규제나 정책들을 점검하고 비판을 해야 될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규제 지역 해제하려고 할 때 이거를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될 분들이 나서서 해제를 논의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조금 강도가 심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정할 바는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공부하는 측면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 차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는 규제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해제했을 때의 시장 상황과 이런 것들은 이제 면밀히 판단하면서 우리가 아니면 시장이 그 어느 정도 이제 흐름대로 가야 될 때 이걸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영상을 어떤 주제를 찍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뭐
얘기를 할 때 구독자 여러분이나 모든 네. 사람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좀 공부를 네. 할 수 있었고 어쨌든 이 정부의 입장을 좀 주관적인 아닌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항상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을 잘 보시고 가능하면 영상을 좀 심도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대부분 제가 댓글을 보면 영상을 거의 안 보고 비판을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가능하면 좀 사실 유튜브의 썸네일의 제목이나 이런 거는 유튜브 특성상 제가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을 좀 항변을 하고 싶습니다. 약간의 어그로나 이런 걸 끌지 않으면 조회수가 진짜 안 나와. 안 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이래도 안 보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네. 볼 수 있게 약간의 미끼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튜브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고요. 다음에 2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